자, 반비례 관계는 뭐냐면 정비례가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거였잖아. 근데 반비례는 정비례랑 반대겠죠? 어떻게 반대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는데 4배. 자, 더 많이 될 수 있지만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땡땡땡 할게. 이게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돼요. 여기 또 땡땡땡 붙여야 되겠지? 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00이었다고 하자. y의 값이 2였다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x가 2배 돼봐. x가 2배 되면? 2배 되면 뭐가 되니? 200이 되지. 근데 y는 몇 배가 돼야 된다고? 2분의 1배. 그럼 1이 되지. 그러면 x가 이제 3배 돼봐. 3배. 그러면 300이 되지. 근데 y는 몇 배 돼야 된다고? 3분의 1배가 돼야 되거든? 그럼 3분의 2가 되지. 잘 봐. 얘가 2배 커지는데 얘는 2분의 1배로 작아졌으니까 2배 커지고 2분의 1배로 작아지면 그대로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x하고 y하고의 곱이 늘 일정하게 똑같겠죠. x랑 y가 여기 봐봐. x 곱하기 y 하면 얼만데? 200이지. 그런데 x가 2배 커지고 y가 2분의 1배로 작아졌으니까 이번에 x 곱하기 y를 해도 뭐가 될까요? 똑같이 200이에요. 얘가 3배 커지고 3분의 1배로 작아졌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x 곱하기 y는 200이 되거든. 그러니까 반비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x 값하고 y 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이 항상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해갔니? 그럼 x하고 y하고 곱해서 a로 항상 일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y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등식의 양변 x로 나눠줘야 되겠지. x로 나눠지면 x분의 a가 되는 거 됐니?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렇지? 보통은 함수로 y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 두 변수, 변하는 두 수의 곱이 항상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개거든. 자, 반비례는 두 개의 곱이, 두 변수의 곱이 항상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어떤 숫자로 일정. 자,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A가 이거 그래프를 좀 그리면 좋은데 그때 우리가 이거였나 아닌데 눈금 있었는데 있었는 것 같은데. 연표. 우와. 내가 좋아하는. 새 노트로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프. 잠시만. 자, 뭐를 그릴 거냐면 y는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a였는데 a자리 1을 넣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 특징이 어떤지 한번 보자. 자, 먼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가 뜻이 뭐였니?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라고 하는 것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점들의 모임이 바로 그래프였죠. 그런데 여기 x자리에 내가 1을 넣어보자. 1.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y 값이 1이지. 그럼 x, y는 1, 1이니까 1, 1에다가 점을 찍었어. 됐죠? x에 2 넣어보세요. y 값은 2분의 1 되는 거 맞나, 민범아? 그럼 2, 2분의 1은 점이 x가 2일 때 y가 2분의 1인 거니까 점이 여기 있겠지. x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3 3,3분의 1이죠. 그럼 x가 3일 때는 y 값이 2분의 1보다 더 작아져서 3분의 1이 되거든.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렇죠? x에다가 반대로 2분의 1을 넣어볼까? 자, 우리 x분의 1의 뜻은 1 나누기 x지. 그런데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1 나누기 2분의 1이 되거든. 얘는 1 곱하기 1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하면 2가 되지. 그럼 x가 2분의 1일 때는 y 값이 2가 돼요. x가 3분의 1 넣으면 뭐 될까?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이겠지. 그럼 x가 작아질수록 y는 계속 커지겠지. 그런데 x에 0 넣을 수 있니? 없어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하지 않지. 그래서 x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얘는 그래프가 점점 y축에 갖다 붙어. 근데 절대 만나진 않겠지. 점점 다가가기만 해요. 절대 안 만납니다. 자, 이게 x 값이 커지면 y 값은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x축에 계속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나지 않거든. 만날 방법이 없어요. 네,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못 만나죠. 네.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될까? y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전 이 점을 지나거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 찍었던 그 점이 아까는 위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 점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돼. 이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이쪽으로 갈 거고,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될 거고, 이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점이 되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x가 음수인 쪽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니? 자, 요런 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름을 곡선이 2개지. 쌍으로.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쌍곡선이라고 배울 거지만 우리가 아직 이 곡선의 이름은 쌍곡선이라고 붙이지 않고 중학교 때는 이거를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있고 이름이 좀 그냥 쌍곡선을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매끄러워요. 그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얘들아 얘네들은 점점점 다가가도 만나지 않지? 고등학교 가면 이런 선을 뭐라고 하느냐면 점근선이라고 할 거예요. 점근선. 민범아 점점점 가까워지는 뭐라고 한다고? 점근선이라고 할 건데 자 지금은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배우지 않지만 얘가 점점점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y는 x분의 1이 이렇다고 하면 y는 x분의 2는 어떻게 될까? 자 봐. y는 x분의 2는 2 곱하기 x분의 1이지.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x분의 1이 아까 y 값이었으면 이번에 그 y 값에 몇 배를 해주는 거죠? 2배를. 자, 아까는 x가 1이었을 때 y 값이 1이었지만 지금은 2배를 해서 2칸 올라가. 이 점. 아까 요 y 값에 몇 배? 2칸을 올라가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죠. 얘는 2배를 해서 올라가면 이 점으로 가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두 다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더 어떻게 됐어? 멀어졌지. 되겠니? y는 x분의 2로 자 아까 여기 1이었던 것이 2로 숫자가 더 커지니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숫자가 큰 게 아니고 부호가 바뀌어 볼까? 부호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바뀌면 x가 1이었을 때 x가 1이었을 때 y 값이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1이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됐니? 그래서 위로 그렸던 이 그래프가 모두 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겠니? 되겠나? 이해가 안 해? 그냥 이거 아무 때나 외우지 말고 원리를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데 명탐정필이다. 자 정리해 줄게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아이고야.
잠시만. 이거를 밑에다 그릴 거지. 여기 위에는, 잠시만. 위에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y는 x분의 a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x축, y축에 점점 다가가고 만나진 않는다. 자, 그래서 y는 x분의 2 위에 있는 그 a의 개수를 2, 1,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그리려고 해요. 그려보자. 자, 먼저 x분의 1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x분의 1은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1,1을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곡선으로. 자,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요게 y는 x분의 1입니다. 그런데 x분의 2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x가 1일 때 y 값이 2가 되거든? 2. 요죠? 그래서 폭이 더 이렇게 넓어져. 저 파란색이 바로 y는 x분의 2의 그래프. 자, 녹색이 y는 x, 2x분의 1 할 거거든. 2x분의 1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x분의 1일 때 y 값보다 2분의 1배로 작아지는 거거든. 그럼 x가 1일 때 y 값이 2분의 1을 지나겠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y 값이 더. 2분의 1배로 다 작아지니까. 이 녹색이 y는 x, 2x분의 1이에요. 2x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인 거니까 a 값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쪽에도 그래프 그려야 되지. 이렇게. 자, 이게 녹색 그래프.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 x분의 2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는 함수값 y 값의 부호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x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위로 그려진 것이 밑으로 그려지면 되죠. 이건 색깔을 뭘로 해줄까? 핑크색이요. 색깔이 다 다른데 점선으로 해줄게요. 점선으로. 자, 파란색을 밑으로 접어 올리면 되지. 밑으로 접어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가 위에 있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접어서 내려온 거야.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내리면 돼. 그러면 얘도 이제 접어서 내려 올라가야 되겠지. 밑에 그려져 있는 것을 위로 가면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을 지날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녹색.
여기가 마이너스 x분의 2분의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것을 정리를 해보자. 민범아, 적고 있지? 적고 있어요. 자,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니? 제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는 거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런데 절대값 A가 클수록, 그치? 자, 지금 양수인 경우는 위에 있는 이 수가 2분의 1, 1, 2로 커지니까 원점에서 멀어지거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숫자가 작아지니까 원점에서 멀어지지. 그런데 음수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게 되니까 A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해줬다.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 평면 할 때 너희가 좀 애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게 있어서 그거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가볼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 좌표 평면이 X축, Y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가 X축, 요렇게가 Y축. 얘들아, 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일까? 오른 오른쪽이지. 근데 x가 0보다 큰 모든 점을 얘기한 거야. 잘 봐.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가 이 좌표 평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얘들아, 점이 이렇게 엄청 많거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많아. 근데 x가 0보다 큰다는 것은 x가 0보다 큰 모든 점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 0보다 큰 거는 어디냐 하면 좌표 평면보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다 x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축의 오른쪽을 얘기해. 뭐라고? y축의 오른쪽. 오른쪽 부분을 다 얘기하니까. x가 0보다 작은 거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 Y축이. 맞아. y축의 왼쪽을 얘기해. 이런 얘기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x가 0보다 작은 쪽이지. 그러면 얘들아 y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디야? y가 0보다 크다는 거는 y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보다 위쪽을 얘기하는 거지. x축보다 위쪽인 여기가 지금 y가 0보다 큰 부분이야. y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y축보다 아래, x축보다 아래쪽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잘 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해봐. 검은색 그래프. 잘 봐. 얘들아 잘 봐. 중요해. 밑에다 그릴까? 음. 자, X축,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걸까? 감소하는 걸까? 정말.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점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X 값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커졌지. 맞지? 이렇게 커지지. X 값이.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커지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고 얘기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니?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수. 왜 감소하는 걸까? 볼까? 이 두 점을 비교해봐. 두 점. 아무거나 두 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x 값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x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하잖아. 증가할 때. y는 여기 위에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y 값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도로 얘기할 수 있어. 되겠어? 자, 그래프 다시 또 그려볼게. 그래프 이렇게 되었어. 봐봐. 봐. 자, 요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큰 쪽을 살펴봐. x 0보다 큰 쪽이면 어딘데? y축보다 오른쪽이다 했죠? y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를 얘기하거든? 여기.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게, 감소하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게, 증가하게. 자, 원리를 봐봐, 얘들아. 이 곡선 위에 있는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았어. 됐니? 그러면 x 값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커질 때 y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2 떨어지지. 즉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지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x가 0보다 작은 쪽은 어디 얘기하는 거니? 어느 그래프니 x가 0보다 작은 쪽은? y축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맞니? 여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 그런데 얘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지.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야. 되겠어? 봐. 얘들아. 이 그래프에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어. 되겠니? 잘 봐. 이 부분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게, 감소하게? 증가해요. 맞아요. x가 이 점에서 이 점 두 점을 봐. 오른쪽으로 갔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야. 얘들아, x가 증가할 때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 x는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아보면 돼. 문제에서 x가 감소할 때 x가 증가하니 y가 증가하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x가 증가할 때를 고정시켜 놓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럴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면 증가하는 함수야. 됐지? 민범아 정신 차려. 오른쪽 밑으로 떨어진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어때? 두 점을 비교해 보니까 x가 증가했는데 y가 감소하지. 여기는 감소하는 거야. 되겠니? 자, 여기는 다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는 증가할 거야. 자, y는 ax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런데 a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 지나게 그려야 돼? 이거 오늘 시험 쳤잖아. 그치? 1, 3, 4분면 지나게 그려야 되지. 이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X가 증가할 때 어, Y가 증가요. 증가하죠.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증가 함수라고 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함수를 감소 함수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쟤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가 함수야. 됐지?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지나니? 2, 4, 4분면 지나지?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2, 4, 4분면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야. 감소함수야. 알겠지? 반비례 그래프 그려볼게. 자, y는 x분의 a. a가 0보다 크면은 몇 사분면 지난다고? 1, 3, 4분면 지나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죠. 이거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지니까 감소하지. 0보다 작은 쪽 보자. x가 0보다 작은 쪽을 보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둘 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 a가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아까랑 반대지. 그치? 반대예요. 잘 구분해 주세요.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 그려보자. a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에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2, 4, 4분면에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런데 자, x가 0보다 큰 쪽을 살펴봐. 0보다 큰 쪽은 이건 왜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 봐봐래. y는 ax는 x가 0보다 큰 쪽, 작은 쪽 따로 나눴니? 안 나눴니? 안 나눴지. 그냥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것만 살펴봤지. 그런데 반비례 그래프는 내가 지금 나누고 있어. 왜 나눴게? 그래프가 끊어져서 그래. 통째로 볼 수 없어. 그래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졌을 때 x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이 어떤지를 보는 거야. x 0보다 클 때든 작을 때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야. 되니? 이거는 x 0보다 큰 쪽을 보면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죠. x가 0보다 작은 쪽도 살펴보면 x가 0보다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지. 얘는 0보다 크든 작든 둘 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되겠니? 됐지?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 저 내용 되게 중요하다. 잘 기억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 x가 y가 x에 정비례한대. 정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2거든. x가 마이너스 15일 때 y 값은 하고 물었잖아. 자, 이렇게 x, y 값을 물어보는 것은 관계식을 찾아서 대입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 그래서 관계식을 구해줘야 돼.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더라? y는 ax.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다시 정비례는 뭐라고? 외워야 돼요. 정비례는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정비례하니까 y는 ax거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2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대입한다. 대입을 하면 식이 마이너스 6a는 2가 되지. 우변을 먼저 적어도 상관없지. 그럼 a는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럼 관계식이 y는 a짜리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식이 완성된다고. 그런데 x가 뭐일 때예요? 마이너스 15일 때 y 값이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5를 넣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y 값이 어떻게 되는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약분하면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래서 y의 값은 5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관계식을 구하고 관계식에서 모르는 비례상수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그 점을 대입해서 다른 변수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자, 11번에 2번도 볼게. y가 x에 정비례하고 그랬거든. 아, 이거 문제 바꿀게. 반비례하고로 바꾸자. 문제를 바꿀게,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의미가 없잖아. 자, 반비례하고로 바꿨어요. 반비례. 자, 그러면 반비례하니까 관계식이 이제 어떻게 되니? y는 x분의 a라고 해줘야 되지. 그런데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6은 3분의 a가 돼.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3을 곱해줘야 돼. 그치? 3을 곱해보자. 그럼 a가 얼만데? 마이너스 18 되는 거 맞니? 되겠어?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관계식의 y는 x분의 a짜리 마이너스 18 넣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8이야. 근데 우리가 뭐 구하냐면 y가 2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y짜리 2를 넣으면 되지. 2를 넣고 x분의 마이너스 18일 때 x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x가 분모했어.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할 거야. x를 곱할게. 이렇게 x를 곱해주면은 2x는
x 약분하면 마이너스 18이고 x 앞에 있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지. 얘들아, 관계식을 보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번 알아볼게. 이거 정비례 관계니 반비례 관계니? 정비례. 정비례. 왜냐면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모에 x가 있죠. 그럼 반비례지. 됐지? 정비례 반비례 구분할 수 있지. 분수가 있다고 무조건 반비례가 아니야. 개수가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고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야. 자, 다음 그림은 정비례랑 반비례의 그래프인데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b를 지나고 두 그래프의 한 교점의 y좌표가 3이래. 그때 AB의 값을 구해보래. 자, 이런 거 잘 봐.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프를 뭐 해석해 볼게. 자, 이 점에 y좌표가 3이 되어 있거든. 근데 누가 안 남아 있어? x가 안 남아 있지. 근데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어디에 넣어서? 관계식 여기 알잖아. 여기. 지금 이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 위의 점이라는 말은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야. 대입하면 참이 되는 점만 이걸 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A가 있어서 XY 중에 하나를 안다고 해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Y는 2분의 3X는 여기 Y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면 X가 뭔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2분의 3X는 3이 돼요. X를 구하려면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 3분의 2를 곱해야지 왼쪽에 X만 남겠지. 그럼 x는 약분하면 2.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점의 y좌표가 2인 거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 몇 콤마 몇일까? 몇 콤마 몇? 이 점이 몇 콤마 몇? 2,3. 그런데 얘가 이거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 대입해도 참이 된다고. 그러면 y자리에 3을 넣으면 3은 x자리 2 넣어서 2분의 a가 돼요. 그렇지? 3은 2분의 a. 그럼 a를 구하려고 하면 양변에 2를 곱해줘야 되지? 2를 곱하면 a는 6 되는 거 됐니? 그래서 관계식이 완성됐어. 자, 이 곡선의 관계식, 이 곡선이 y는 x분의 a였는데 a가 6이니까 y는 x분의 6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도 구해줘야 되냐면 b도 구해줘야 되거든.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이 점. 이 점이 마이너스 2 콤마 b지. x좌표는 마이너스이고 y좌표는 b니까. 요 점을 이거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치? 대입을 하면 y자리 b 넣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고 그럼 b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겠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b의 값을 각각 구해줘야 되니까 답은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하고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는 꼭 영상 보고 자기 걸 만든 다음에 푸세요. 무작정 외워오지 마라. 알겠지?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자, 13번. 1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비례의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이 a, 요 점이구나. b는 마이너스 5,1, 요 점. 을 지나 1은 선분 ab랑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보래. 자, 봐봐. y는 ax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지. 그 직선의 그래프가 이 선분하고 만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래. 그러면 y는 ax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도록 그려보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3분하고 만나려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최대한 A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A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고 또 얘가 계속 더 내려오면 어느 점을 지날 때 B점을 지날 수가 있는데 B점을 지날 때보다는 얘가 올라가야 돼. A점을 지날 때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B점을 지날 때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느냐면 A점을 지날 때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인데 이것을 지날 때의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볼까? 지날 때의 A 값. 자, 지금 관계식이 y는 ax니까 y는 ax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 3을 넣어보자.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a. a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여기 a가 마이너스 2,3을 지날 때 a 값은 그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를 구한다고? b 마이너스 5,1을 지날 때 이것을 지날 때의 b의 값을 구하려고 해요. b라는 a 값. 똑같이 a 값. 자, 그럼 또 그대로 넣어보자. y짜리 마이너스 5를 넣고 알지? x짜리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되지? x짜리 마이너스 5를 넣고 y짜리 1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식이 1은 마이너스 5a가 되겠네?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때가 a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고 요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 3분과 만나려면 얘보다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작은데 얘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보다는 더 커야 될 거고 같아도 돼요. 양 끝점을 지나도 선분을 만나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5분의 1을 지날 때보다는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요렇게 돼. 됐어요? 자, 14번. 자, 14번이 마지막 문제네.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점 AC는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 그래프 위의 점이고 B는 정비례 관계 Y는 2x 그래프 위의 점이거든. 그런데 사각형 ABCD가 모든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일 때 점 D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점 D의 좌표. 자, 봐봐. 자, 출발은 유일한 힌트가 어디냐면 요거지, 요거 4. 요게 유일한 힌트야. 되겠니? 유일한 힌트. 자, 요 점 좌표가 4라는 것이 유일한 힌트예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가야 되느냐면 A점부터 찾아야 돼. 왜? 이게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 이 관계식에 대입하면 나머지 점을 구할 수 있거든. X 좌표가 4잖아. Y 좌표는 얼마니? 여기 4 넣어봐. 4 넣으면 얼마야? 2지. 그래서 Y 좌표는 2인 거예요. 그럼 A점이 4,2인 거야. 이해갔니? 근데 4,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A라는 점의 Y좌표 여기가 2라는 뜻이잖아. 그럼 B라는 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지. A랑 B는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럼 B는 Y좌표가 2인 거거든. 그럼 X좌표는 뭘까? Y에 2를 넣고 X를 구하면 되니까 1인 거지. 되겠니? 그럼 1,2라는 말은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뜻이니까 C라는 점의 X좌표를 구한 거지. C라는 점은 X좌표가 1이거든. 그럼 Y좌표는 얼마일까? 이게 어디 위의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인 거 맞니? 그러면 여기 X짜리 1 넣으면 되지. 그럼 Y 값이 얼만데? 2분의 1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D라는 점은 잘 봐. 이제 잘 봐라. 얘들아.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는 가로 길이 같고 세로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좌표가 4고 여기 좌표가 1이면 여기가 3이거든. 됐어? 세로는 어때? 여기가 2고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거든. 2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4에서 2분의 1을 뺀 거니까 2분의 3이지. 되겠니? 그러면 D점의 X좌표는 4인 거잖아. Y좌표는 이거 구할 필요도 없네. 구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거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D가. 그러니까 D점의 좌표는 X좌표는 4고 Y좌표는 2분의 1인 거지. 자, 그래서 D는 4,2분의 1이 된다. 자, XY 중에 하나만 알더라도 관계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알겠지? 구할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돼.